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도내 실향민들은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논의도 상당 부분 이뤄져 이를 선점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산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전해지자 80이 넘은 김용극 할아버지의 표정이 상기됩니다. 황해도에서 생이별했던 누이를 7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제한된 기회로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방송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터라 이번 합의의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나는 좋아하죠. 하여튼 좋죠. 여하튼 가까워지고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서. 경제협력 분야 논의가 진전되면서 전북 관련 사업도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서해안 지역의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산업과 물류, 교통벨트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경의선 철도를 새만금까지 연장하고 서해안 경제특구에 편입될 수 있는 추가 노력이 절실합니다. 또 북한은 식량이 필요한 만큼 강점인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해 농업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중소기업들이 북한과 경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북 경제 구상이 인천과 경기 등 접경 지역에 머물지 않도록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치권 차원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고용 산업 위기 지역 민생 탐방을 위해 오늘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와 전통시장을 찾아 상공인, 상인들을 차례로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자동차 부품업체인 군산의 창원금속을 찾아 업체 대표와 근로자, 지역 경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고용과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송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제까지 해왔던 그 방식이나 절차나 루틴을 좀 벗어나가지고 좀 저희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참석자들은 군산조선소의 빠른 재가동과 함께 한국GM 군산공장 폐업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지역 협력업체가 출연하는 자동차 공장 설립에 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파는 걸 전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판매는 그쪽에서 책임지고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알려진 12개 전기차 관련 중소업체의 컨소시엄 구성과 한국GM 군산공장 부지 투자 의향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검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중부처인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 어떤 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직자 증가와 고용률 저하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체감 경기가 얼어붙었다는 호소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을 풀고 재취업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군산 공설시장으로 옮겨 상인들로부터 경기의 실상을 전해 듣고 내수 진작과 금융 지원을 실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가 4시간 동안의 현장 점검에서 고용과 생산, 소비 정책 의지를 거듭 천명했지만 군산의 경제 상황 호전은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외상으로 받은 수십억 원어치의 농협 쌀을 내다 판 뒤 수익을 빼돌려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매한 쌀을 어떻게든 팔아야 하는 농협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범죄였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충남의 한 지역 농협은 한 양곡 유통업체에 90톤의 조곡을 내줬습니다. 농협 측은 쌀을 내주면 자신들이 판로를 만들고 쌀값은 나중에 주겠다는 유통업체의 말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억 원 상당의 현금 거래를 하면서 농협으로 하여금 신뢰도를 쌓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이러한 기망해소가 감정을 소홀히 한 채 유통업체가 쌀을 팔아 얻은 수익은 8억 4천만 원에 이르지만 농협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유통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판매 대금을 빼돌렸기 때문인데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업체는 인천의 한 농협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30억 원을 빼돌렸는데 공장 부지를 담보로 내준 한 의류업체는 폐업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저희 사업이 통째로 지금 묶여가지고 기존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 자체도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태고.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수매한 쌀을 어떻게든 소진해야 하는 농협의 절박한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거래처로다가 제품으로다가 다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많이 생기는 거죠. 경찰은 업체 대표 57살 권모 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군산을 방문해 고용위기 지역 일자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과 중앙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방문단은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한국-GM 가동 중단 이후 고용위기 대응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GM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정부 지원 대책 등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내년 생활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과 소비자 물가를 감안해 내년 생활임금을 지난해보다 600원 오른 시간당 9,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전라북도와 도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46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장기 농성장 등의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 노동자 고공농성이 장기화되고 고용 불안이나 노조 탄압 사업장이 많아 노동자들이 힘든 추석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노동 적폐 청산에 나설 것도 요구했습니다. 막무가내로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도내 선수 12명이 출전합니다. 사이클의 이도현 선수와 배드민턴의 손옥자 선수, 육상의 전민재 선수 등 8개 종목의 총 12명으로 오늘 경기도 이전 장애인 종합훈련원에서 국가대표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장애인 아시안 게임은 인도네시아에서 다음 달 6일 개막하며 43개국에서 3,8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구제역과 조류 독감을 막기 위한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을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한 산란개와 오리 농장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임명해 산란율 저하와 폐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제역 예방을 위해 돼지는 매달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도와 각 시군에 24시간 가축 방역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